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용접기능사 기출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능사 기출문제풀이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어플 같은데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은 제가 애플 핸드폰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요. 그 구글폰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은 특수용접 기능사나 용접 기능사 기출문제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어플이 엄청 많거든요. 무료 어플이. 거기에서 발췌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 2018년 이전 것들은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은 CBT라고 해서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2018년 이전에는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다 나와 있죠. 네, 뭐 그 내용입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접 변형 방지법이 아닌 것은? 자, 그럼 볼까요? 1번 비녀장법, 2번 억제법, 3번 도열법, 4번 역변형법 있네요. 자, 1번 비녀장법부터 볼까요? 비녀장법이 뭔가 한번 볼까요? 일단 주철 같은 거 특히 그럴 때 생기는데요. 이게 이런 압력용기가 있는데요. 이런 압력용기가 있어요. 예전 보일러 같은 거는 이런 주철로 된 보일러를 많이 설치한 적도 있다 하대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크레이 갔어요. 그러면은 얘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스탬플러라고 하죠. 스탬플러처럼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걸 비녀장법이라 합니다. 비녀장법. 주철 용접 보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버터링법도 있고, 뭐, 비녀장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비녀장법은 용접 변형 방지법이 아니라 이거는 보수용접법이잖아요. 그죠? 자, 억제법이라면 뭘까요? 그럼 억제법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두 가지 이런 물체를 용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물체를 용접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용접하려는 거는 얘예요. 얘하고 각 파이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를 용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를 설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용접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얘가 휘지 않도록 이렇게 구조물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휨을 방지하는 걸 억제법이라고 해요. 억제법. 도열법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도열법이라는 것은 용접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V혼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요. 연속적으로 막 용접할 때 SAW 같은 용접할 때 막 그런 거 말이에요. 이렇게 막 용접을 계속 하면은 열을 계속 받잖아요. 뒤에 냉각수가 흐르게 한다든지 뒤에 이렇게 백판 같은 걸 대고 여기다 냉각수를 흐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뒤를 식혀주는 거예요. 바로 응고되게 냉각시키면서 이게 휘지 않도록 하는 거를 도열법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변형법 볼까요? 역변형법은 자, 이렇게 V혼 맞대기 용접을 하면은요. 용접하면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얘가 용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용접하면 이렇게 안 되고요. 다 용접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휘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휘어버려요. 실제로 이렇게 휘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휘어버려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접을 할 때
약간 변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두 개를 이렇게 반듯하게 붙이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살짝 이렇게 경사를 치게 이렇게 가접을 살짝 이렇게 용접하는 거죠. 가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접을 그러면 백 내고 이면 비드하고 체온 비드하고 파이널을 보면은 얘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휘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역변형법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용접기능사 합격하시면은 용접기능사 필기를 합격하시면 실기를 보게 되죠. 실기를 보면은 실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총 3가지를 시험 보는데요. 첫 번째 6T 플레이트 평판이죠. 연강판을 가지고요. V홈 맞대기 하는데요. V홈 맞대기 아래보기 플랫이죠. 아래보기 수직 수평 위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보통 요새는 위보기가 잘 안 나온 편이긴 한데 어쨌든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9T V홈 맞대기 용접하고요. 자세는 아래보기 수직 수평 위보기 합니다. 일단 두 개를 해서요. 외관검사를 하죠. 외관검사에서 괜찮다. 그러면 굽힘 시험을 하죠. 굽힘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용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얘를 갈아오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갈아준다고 하대요. 알바생들이 있어서 이걸 평평하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백도 안 나, 이렇게 여기 이면 비드도 갈아버리고요. 표면 비드도 갈아서 네모난 상태 된다고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를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 백 낸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땡 탈락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거를 이제 세 번째는 필렛 용접인데요. 플레이트를 반절로 산소절단해서 자른 다음에 필렛 용접을 하는데요. 어쨌든 6T하고 9T V홈 맞대기 용접을 해서 제출하는데요. 육안으로 보고 도저히 이거는 용접 기능사로서 합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냥 불합격 처리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은 시험 감독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역변형을 약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 볼 때 V홈 맞대기 용접을 이렇게 할 때 가접하잖아요. 가접할 때 이렇게 반듯하게 가접하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약간 역변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 역변형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역변형을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그거는 연습을 저희가 충분히 해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주면은 이게 반듯해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많이 휘면은 탈락시킬 수 있는데 주로 그러지는 않는데 될 수 있으면 반듯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답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접 변형 방지법은 억제법, 도열법, 역변형법들이 있겠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크레이터 처리 미숙으로 일어나는 결함이 아닌 것은, 그럼 크레이터 처리가 뭐냐? 이것도 또 알아야 되겠죠? 피보과크 용접을 하는데요. 피보과크 용접을 하는데, 자, 이게 용접봉 중에 심선이죠. 심선이고, 여기 심선 주위에 회색으로 생긴 플럭스, 용재가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게 용접봉이잖아요. 그러면 심선이 녹은 쇳물방울이 용적이라고 그랬죠. 용적이 모재를 향해 날아가요. 이걸 이행이라고 했죠. 용적이 심선이 녹은 쇳물방울이 용적인데 용적이 모재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용적 이행이다 한다 그랬죠. 그러면 쇳물방울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 용융지가 생기고요. 지금 이쪽으로 아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서 용접하는 것을 후진법이라 한다 그랬죠. 후진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용착금속은 앞에 생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용착금속은 앞에 생기고 있어요. 앞에 이렇게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슬랙이 이렇게 생기죠. 슬랙이 생겨서 여기를 덮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후진법을 하다 보면 용접이 마무리가 될 때 있잖아요. 마무리될 때. 용접봉을 다 쓰면 언젠가는 끊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끊을 때 요 부분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 끊을 때 보면은요. 여기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 이렇게 점이 생기는 이걸 크레이터 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옆에서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약간 분화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얘를 옆에서 바라보면 이 점이 생기는데요. 이게 용접을 이렇게 용착금속이 쌓이다가 여기가 이렇게 푹 파일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떼버리니까. 그럼 요 부분에 보면은 이런 점이 생기는데 요런 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꼭 분화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크레이터가 분화구란 뜻인데요. 이게 요 안으로 깊숙하게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그걸 크레이터 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크레이터 홀이 있으면은 요 부분 크레이터 홀 부분에요. 이 홀 부분에 녹이 쓸 수도 있고요. 이물질 또 크레이터 홀 안으로 슬랙이 들어간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크레이터 홀로 인해서 이 크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용접을 할 때요. 용접을 할 때 이 크레이터 홀이 생기면 거기에 결함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쭉 진행할 거 아니에요. 진행하면 마지막에 끊을 때 이렇게 푹 파여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푹 파이지 않도록 끊을 때는 이 크레이터 홀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이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크레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런 방법이 있어요. 쭉 용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에서 바로 떼지 않고요. 끝날 때쯤에서 얘를 빙글빙글 돌려요. 빙글빙글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운봉한다고 그러죠. 운봉. 저 이제 이 아래 보기가 됐든 옆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든 뭐 이렇게 아래 보기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용접을 하거든요. 근데 끝날 때가 됐어요. 그때는 빙글빙글 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을 퍼치면서 이 부분이 점점 쌓이겠죠? 빙글빙글 돌려서 돼지꼬리로 탁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크레이터 처리할 때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용접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부연 맞대기 용접이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를 하나 둘 이렇게 용접하겠죠. 이렇게 하나 둘 하는데 크레이터 처리할 때 요게 이렇게 푹 파인다 했잖아요. 이거를 아까는 돼지꼬리 그리듯이 빙빙빙빙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한번 아크를 일으켜서 떼요. 그러면 얘가 한번 쌓이잖아요. 또 칙 해서 떼고 칙 해서 떼고 칙 해서 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요. 용접을 해서 용접이 왔는데 끝낼 때면 여기가 폭 파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한번 이렇게 칙 해서 조금 쌓고요. 2번 쌓고 3번 쌓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꽉 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크레이터 처리라고 그래요. 크레이터 처리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피복아크 용접에서 크레이터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티그 용접에서도 또 크레이터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걸 크레이터 처리라고 그래요. 지금 용접 기능사니까 피복아크 용접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크레이터 처리 미소로 일어나는 결함이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냉각 중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 아까 말했죠.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 크레이터 홀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홀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균열이 많이 생긴다 했잖아요. 파손이나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홀이 깊숙이 파이니까 그 부분에 부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불순물과 편석이 남게 된다. 요 안으로 막 불순물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4번 용접봉 단락의 원인이 된다. 용접봉 단락이란 말이 뭔가요? 단락? 전기에서 단락은 뭐예요? 전선 두 개가 들러붙는 거죠? 그러죠? 용접봉 단락은 뭐예요? 용접봉이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용접봉이 달라붙는 거하고 크레이터 처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금속 재료 시험법과 시험 목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인장시험. 인장시험이라는 것은 인장 강도, 항복점 계산, 연신율을 계산하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인장시험이라는 건 인장 강도, 항복점, 연신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인장시험이 뭐냐면요. V원 맞대기 용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V원 맞대기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뺑 내고 채우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얼만큼 잡아 당겼을 때, 인장이라는 게 잡아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잡아 당겼을 때 얼만큼 버티는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용접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려버리는 거예요. 오려내요. 오려내요. 오려낸 다음에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오려내요. 그러면 지금 용접 부위는 어디예요? 전부 다 용접 부위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이 용접된 부위죠? 이 부분을 이런 장치를 딱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잡아 당기면 언젠가 이게 여기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 당긴 힘, 인장 강도라는 것은 얼만큼 잡아 당길 때 얘가 버티느냐는 거예요. 인장 강도를 시그마라고 하면요. 시그마는 단면적 분의 힘, 잡아 당긴 힘이에요. 이걸 인장 강도라고 그래요. 아, 얘가 단위 명적 당 얼만큼까지 버틴다 이런 뜻이죠. 항복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항복점이라는 것은 항복점이라는 건요. 얘를 잡아 당겨요. 아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양쪽을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기면 이쪽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될까요? 잡아 당기면 힘을 점점 세게 주면 스트레스도 같이 올라가겠죠? 왜 그래? 스트레스는 단면적 분의 힘이잖아요.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힘을 계속 주면 어때요? 스트레스도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툭 떨어지는 점이 있어요. 뚝 떨어지다가 여기서 파과가 일어나요. 파단이 일어나요. 끊어져요. 어느 순간 끊어지거든요. 요 점을 항복점이라고 그래요. 항복점. 축 늘어지는 이 점을 항복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연신율은 뭐예요? 연신율은 여기다 점을 찍는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A라고 하고 여기다 B라고 해요. 여기서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잡아 당기면 연신율 2는 처음에 길이 L에서 이게 어느 정도 잡아 당기면 딱 끊어지기 전까지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길이를 L 다시라 하면 L 닷에서 L을 빼요.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만큼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연신율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인장시험은 이렇게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인장강도를 직접 물어보거나 항복점, 연신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직접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 이상에서 나와요. 인장시험이 뭔지, 인장강도 뭔지, 항복점이 뭔지, 연신율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경도시험은 단단한 정도죠. 외력에 대한 저항의 측정을 하는 게 경도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도시험은 굴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굴을 탁 떨어뜨렸는데 얘가 폭 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력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버티는가 하는 것을 경도시험이라 합니다. 자, 굴을 떨어뜨리면 불이 날 경도시험이고요. 꼭지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면 비커스 경도시험이죠. 또 튀어 오르는 걸 재는 것은 쇼어 경도시험이라 했죠. 기억나시죠? 자, 다음 굽힘시험은 피로 한도 값 측정. 피로 한도라는 것은 이건 굽힘시험 피로 한도를 측정하는 건 피로 파괴 시험이에요. 피로 파괴 시험. 자, 그 다음 충격시험은 인성과 추성액 정도를 조사하는 걸 충격시험이에요. 답은 3번이네요. 굽힘시험은 실제 굽혀서 이렇게 부러지는지 인성과 결함을 보는 시험이죠. 네, 피로 한도 값을 측정하는 건 굽힘시험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로 한도 값을 측정하는 건 피로 파괴 시험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